처음 화면으로 돌려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강경숙입니다. 김경숙 아니고 강경숙입니다. 네네. 오늘 이제 아까 우리 서왕진 그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회권 선진국, 그 안에서 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이 9월 4일이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과 또 관련 단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고 싶어 하셨는데요. 또 대학 교수님들도 오늘 못 오셨어요. 이제 9월부터 개학이다 보니까 많이 못내 아쉬워하시면서 이제 못 오셨지만 오늘 강경수 TV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영상을 청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보시면 교육권. 여러분 교육 그러면 어떤 것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교육. 그 프랑스 르몽드지라고 하는 잡지에서는요,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불행하죠? 경쟁, 그죠? 경쟁, 또 서열화, 그죠? 뭔가 행복이랑 가깝지 않은 굉장히 불행한 그 유년기를 보내거나 학교를 이제 다녀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행복하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교육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공화국에서는 어떻게 사회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오늘부터 다시 한번 재단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구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거친 자아실험과 행복한 시민생활을 위해서 학습하고 교육받을 권리이죠. 교육권이라고 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교육 생각하시면은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복잡계라고도 그러고요. 사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당의 검찰개혁을 위해서 굉장히 선두에 서고 있는데요. 교육개혁도 만만치 않다. 어떻게 생각하면 검찰개혁보다 더 어렵다. 그만큼 복잡하다. 그런 말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교육권은 환경권, 건강권, 문화권, 노동권, 돌봄권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까 소왕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8개 중에서 디지털권이라든지 주거권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또 교육이 또 잘못되게 되면 이런 문화를 누리거나 건강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누려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 조사를 보시면은요. 첫 번째, 사교육비가 제일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목했어요. 그리고 학벌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교육비를 최근에 계속 이슈화하는 거 혹시 느끼셨어요? 네, 초등의대반도 생기고 사교육비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서 한번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영유아, 고등교육, 직업, 평생 이런 부분 다 빼고도요. 27.1조라고 그럽니다. 사교육비가 우리나라 총 국가에서 쓰이고 있는 예산 대충 아시죠? 600조 정도 된다고 하면 지금 내년에 우리 대학 교육의 예산을 100조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27.1조가 이제 교육비를 쓰이고 있는데 사교육비를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학벌주의도 또 문제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학벌주의가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두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솔루션을 찾아볼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오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경쟁 고통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네, 81.0%가 정말 국가가 좀 해결해 주세요. 경쟁 고통과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언론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여러 기사들인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이 초등의대반 140개에 달하고요. 정상과정보다 14배속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고1 수학을 배우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우리의 그냥 현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악성 민원으로 또 고통받고 있는 교사들의 문제들도 우리가 가슴으로 느껴야 할 우리들의 처한 현실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우리가 새로 살아가야 할 제7공화국을 열어갈 우리 다음 세상에서는 87년 이후에 지금 37년 동안 헌법이 개정되고 있지 않은데 제31조에 있는 교육권에 관련된 조항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은요.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미등록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국민이라고 하긴 어렵죠. 사람으로 변경해야 될 것이고 다문화 사회를 대비해야 될 것이고 능력에 따라서 교육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정하다고 하는 착각이라고 그죠? 그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것의 그 함정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엘리트 관점은 우리는 좀 탈피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헌법 31조 2항을 보시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했는데 최근에 유보통합도 되고 고등학교 상황이 이제 무상교육으로 거의 다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여기 헌법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하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헌법에 이렇게 선언적인 수준만 있을 뿐이지 법률에 구체화되거나 적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주체를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항을 보시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교육 단체에서도 오셨고 교육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공무원과 교사들은 정치적 기본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직 정치적 기본권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교육위원회인데요. 선생님들이 저한테 후원을 못 하신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치적 기본권이 빨리 확보가 돼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요도 못 누르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이고 표현의 권리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치제와 대학자치 보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연계통합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 교육부에 보면 평생교육 예산이 너무너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적습니다. 오늘 평생교육 전문가 교수님께서도 와주셨는데요. 그 관련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계적 흐름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UN 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 논평 제13호를 보시면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인권이라는 것이에요.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하고 여성에게 힘을 주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게 하는 유엔에서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이렇게 교육권을 하나의 인권으로 이미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OECD를 보시면 2030 프로젝트를 보시면 교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웰빙, 변혁적 역량, 학생 행동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해야 된다. 유네스코에서도 2030 교육의 미래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72년 이후에 포로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렇게 2050 교육의 미래보고서에서는 사회적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 계약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원칙 1과 2를 보시면 전 생애에 걸쳐서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것이고요.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강화하자.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으로 common goods, 공공재로서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사회적 개혁으로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엔의 SDG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1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4번째가 양질의 교육입니다. 근데 포괄적인 범주로 하자는 것이에요. 포괄적인 범주로. 지속가능하게 생활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교육, 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포괄적인 범주에서 질이 높은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우리가 이게 인디케이터, 이제 지표들이 다 있는데요. 우리가 30년까지 이 목표들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지표로 OECD, 이제 유네스코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그 지표가 수치화된 것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 비교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국민들의 교육 현안으로 꼽은 2가지 문제. 첫 번째, 뭐죠? 사교육. 키즈. 첫 번째, 사교육이 너무 많다. 고통스럽다. 2번째 문제는 학벌주의였죠. 학벌주의. 그 2가지를 큰 문제로 국민들이 꼽은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를 그러면 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에듀케이션 페이버 교육열이라고 불러요. 교육열이 너무너무 많은 국가라고 하는데 절반은 최소한 좀 줄여보자. 그래서 맞춤형 접근, 돌봄과 교과와 예체능 입시 이렇게 유형별로 맞춤형으로 사교육 줄일 수 있는 대책들을 좀 마련해보자. 그리고 방학 중에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학교를 활용하고 지자체 협력 방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의 방학을 해치는 것은 아니고요. 방학 중에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활용해서 돌봄을 좀 활성화해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사교육 줄이는 대입 개편으로 여기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과정평가, 비경쟁 전형, 수능 자격고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자, 일시도 1 미래 국립대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사실 키워드는 이 네트워킹입니다. 그리고 일시도 1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설명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여기서 대충 끊고요. 이제 17개, 10개가 아니라 17개 시도 지정을 해서 확대를 해보자. 현재는 거점 국립대 10개가 있고 이제 사실상 학점도 교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17개 시도를 지정하고 확정하자. 확대하자. 그리고 서울대 수준으로 좀 투자해보자. 학생 1인당 5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실제로 서울대 수준의 이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 질 높은 그 모든 환경들을 좀 구성해낼 수 있을 테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사실 글로컬 30도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서울대 수준의 투자를 해서 실제적인 인력을 좀 양성해보자. 그리고 네트워크하는 것입니다. 지역 내 사립대학은 그럼 어떡할까? 전문대학은 어떡할까? 여기 있는 서울대 수준의 대학 17개만 빼고 그럼 나머지 대학은 어떡할까요? 기업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킹해서 뭔가 살 먹거리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과제는요. 협력 교육을 체제를 구축해보자고 하는 거.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협력해서 경쟁 중심의 교육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보자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교육은 정말 어떻게든 경감해야 하겠습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집 문제도 꼽지만 교육비 문제를 많이 꼽고 있거든요. 27.1조라고 합니다. 다 떼고 초중등 교육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는데 사실 역대급이에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킬러 콘텐츠 문항 제외하면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역대급으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이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교육격차 해소해야 되겠죠. 계층과 지역 간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하는 거. 그다음 평생교육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결하고 누구나 평생에 걸친 공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하면 전환해 볼까요? 폐쇄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행정 중심의 탑다운 방식의 어떤 폐쇄적인 그 가버넌스에서 연계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자. 개인별, 주체별, 직군별 이런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공동체를 지향하고 연대와 협력을 향해 가보자. 패러다임을 이렇게 전환하자는 것이에요. 중앙에서 지방 학교로 가보자. 수능에서 변혁으로 가보자. 그래서 정권의 입맞춤식이거나 관료식이거나 전문 엘리트 방식이 아니라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발달을 주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을 육성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서 변혁으로라는 패러다임 전환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사실 김성천 교수님이 지난번 발표하실 때 주신 문구인데 이것이 계속 제 가슴에 살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한 명 한 명 빛나야 한다. 경쟁교육이고 줄서기 교육이고 누구는 배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으로 누구나 존엄한 다채로움이 인정되는 그런 교육을 우리 어떻게든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여기 있는 분들 오늘 다 고민이 많으신 분들 오셨을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권을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발제하시는 교수님들, 토론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다양한 안들을 내놓으실 텐데요. 정말 그렇게 교육개혁이, 교육혁신이 이루어져서 아이들이 누구나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유년기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나라로 제7공화국 교육권 선진국으로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